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돈키입니다. 네, 오늘 보실 내용은 캔들에 대한 이해, 캔들에 대한 이해 중에서 장대 양봉으로 타점 잡기 위한 장대 양봉 캔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먼저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타점 잡는 이 장대 양봉은 사실 이 기법만 좀 터득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타점을 잡는 연습은 어느 정도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타점에 대해서는 어느 분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만의 기법이기 때문에 숨길 수도 있는 부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 부분을 되게 어렵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간단하게 설명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타점을 정확하게 캔들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타점을 들어봐야 이해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은 별 5개짜리 별 5개짜리 영상이기 때문에 돌려가시면서 몇 번씩이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타점을 잡으실 때 기본적으로 장대 양봉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확률이 좀 낮거나 혹은 확률이 어느 정도 있는 타점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장대 양봉으로 타점 잡는 방법, 요 캔들 하나만 익히셔도 제가 볼 때 50% 이상의 승률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익절 타이밍이랑 손절 타이밍을 아셔야 되겠지만, 오늘 제가 하는 이 영상에서는 장대 양봉, 그리고 장대 양봉을 통한 타점을 잡는 것, 그리고 타점과 그 다음에 손절 라인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내시면 되고요. 익절 타임까지도 추후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거나 혹은 차트를 같이 보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이 그냥 제가 찍은 영상을 홍보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웬만하면은 이거만한 타점보다 쉽게 초보자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쉽게 타점을 잡는 방법은 제 생각엔 이게 가장 쉬우면서 이게 가장 확률이 높고 고수분들도 이용하고 있는 타점, 가장 접근하기도 좋고 가장 좋은 타점이다. 몇 번을 말해도 정말 몇 번을 말해도 될 만큼 진짜 입이 아프지 않을 만큼 몇 번을 말해도 될 만큼 정말 장대 양봉이라는 타점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가장 제 생각에는 쉽게 접근하실 수 있고 쉽게 수익을 쉽다는 표현보다는 기간 대비 수익을 보시기가 조금 더 좋으실 거고요. 막 어렵게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이걸 다 신경 쓰면서 하는 것보다 간단한 2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냐, 그리고 거래량이 있었냐, 그 2가지만 가지고 장대양봉을 잡아보시면, 타점에 대해서 장대양봉으로 타점 잡는 것은 정말 쉽다, 정말 쉬운데 그 다음에 방법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걸 수익으로 마무리를 짓느냐 아니면 본정가 혹은 손절로 마무리를 짓느냐, 이 차이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뭐 어디에 빗대든 제가 방금 한 말은 똑같겠지만 그만큼 쉽다는 겁니다. 제가 말했다시피 지금 이 캔들에 대한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시기에는 제가 초보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중에 이제 뭐 인테온 캔들이라든지 상승 인테온 등등 캔들에 대해서 더 많은 초보분들이 아시면 더 유익이 될 만한 영상들을 더 촬영하겠지만, 그 영상들은 이제 추후에 나오겠죠? 그러면 아마 있을 겁니다, 내용들이. 그러면 그 내용들을 보시고 내가 물려있는 위치라든지 내가 접근한 위치에서 캔들의 모양, 그리고 캔들의 형태, 그리고 거래량, 그 다음에 캔들의 위치 등등을 보시면서 2평 기준에 어디 있냐, 아래 있냐, 위에 있냐 등등 여러 가지 뭐 5일선 등등 해가지고 보시면서 단타 타점이냐, 스윙 타점이냐, 중장기 타점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앞으로 나오는 그 영상들 또한 많이 유용하겠지만, 제가 볼 때 초보분들한테 타점 잡는 게 가장 어려우실 텐데 지금 요 영상이 초보분들한테는 정말 타점 잡기에 정말 중요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몇 번이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그러면 요점만 하면은 조금 아쉬우실 수도 있어서 일단은 최대한 요점만 해보도록 하고요. 이거를 나중에 뭐 분할로 나눠서 더 디테일하게 영상을 남기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다가 더 영상을 1부, 2부, 3부 더 기획해 보던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고요. 자,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장대양봉이라고 하는 건 제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거래량을 말씀드렸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양봉일 경우 그 경우를 지금 말씀드리면서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간 장대양봉이 아니라 거래량이 있는 상태에서 출현한 장대양봉의 기준으로다가 지금 차트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장대양봉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장대양봉이라고 하는 건 몇 프로 이상을 했다? 아니면 혹은 몇 프로 이상 뭐 2%, 3%, 4%, 5% 본인들만의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기준은 여기서 세우시면 안 돼요. 양봉의 크기를 보시고 세우셔도 당연히 눈에 띄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자, 이 앞전에 자, 이 내용이 없을 때는 이게 장대 양봉입니다. 그죠? 일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장대 양봉이고요. 장대 양봉이고 만약에 분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분봉으로 이런 식으로 딱 양봉이 생겼다. 이게 뭐 1%짜리고 이게 5%짜리고 이게 7%짜리다 라고 하면 14%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일봉으로 본다. 이게 1분봉에서 1분봉이든 뭐 5분봉이든 분봉에서 이렇게 출현을 했다.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일봉으로 본다. 하루 일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봉에서는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14%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보여질 겁니다. 근데 제가 하려는 말은 자, 이거는 이제 분봉과 일봉까지 같이 보시면 나중에 단타 하실 때는 조금 유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익절 라인 잡으실 때도 유용하실 거고. 그러나 일단은 일봉의 기준에서 단타 타점, 일봉의 기준에서 장대 양봉의 타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대 양봉, 자,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이 양봉은 장대 양봉일까요? 아닐까요? 자, 요게 7%, 요게 4%, 요게 1%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쭉쭉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양봉이 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장대양봉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장대양봉으로 보면 안 될까요? 일단은 볼 때 10% 넘으면 장대양봉이죠. 한 주식에서 한 종목에서 10% 이상 나온다는 거는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동반했고 양봉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일단 장대양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전에 매물까지 소화해주는 양봉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거를 의심할 여지 없이 장대양봉이다. 대신 소화하다가 밀리긴 했죠. 이 그림에서는, 이 챗 그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출현했다. 앞에 있는 매물대를 다 소화를 해주는 양봉이 출현했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출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장대 양봉의 관점을 다르게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거래량이 있든 거래량이 없든 나는 장대 양봉에 대해서는 앞전의 매물 3거래 1 혹은 2거래 1 혹은 1거래 1 혹은 갭으로다가 뜬 양봉 등등 본인들만의 장대 양봉의 기준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 저는 제 기준점에서 장대 양봉을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장대 양봉에 대해서 자, 이거는 지우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장대 양봉으로 할 때, 자, 타점을 잡을 건데요. 일단은 이 장대 양봉이라고 하겠습니다. 장대 양봉이 출현을 했다. 그럼 우리가 타점을 세 군데로 나눠서 잡으실 수가 있어요. 타점을 세 군데로 잡으실 수가 있는데, 잠시만요. 네. 보시기 편하도록 이렇게 마우스 위치를 좀 잡아봤습니다. 자, 일단 장대 양봉을 잡으실 때, 자, 캔들이라고 이제 말을 바꿔서 할게요. 자, 캔들을 잡으실 때 상단,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자, 고점, 그리고 저점, 그리고 중간점, 이렇게 세 개를 3등분을 합니다. 네, 3등분을 했을 때 나는 이 양봉이 오늘 출현했다. 오늘 출현했을 때 나는 오늘 타점을 잡고 들어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아니야, 이게 힘이 왠지 내일 꺾일 것 같아. 뭐 거래량을 볼 수도 있고 앞전에 물량이나 매물을 보시면 되겠죠. 저는 이미 힘이 꺾일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약간 불안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 눌리면 들어갈게. 그래서 나는 좀 눌리는 타점. 이 흐름이 깨지진 않았지만 조금 눌리는 타점에서 장대양봉을 바라보겠어 라고 하면 중간값. 반대로
나는 이 장대가 아무래도 매집봉인데 좀 빠졌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 장대 양봉이 내일은 빠질 것 같아. 뭐 내일이든 뭐 한 달이든 요번 년이든 이 양봉이 힘을 못 쓰고 나는 조금 빠질 것 같다. 이렇게 보시거나 혹은 이 장대 양봉을 나중에 추후에 발견하셨을 경우에 그때 캔들이 한 요쯤에 와 있어. 아니면 그때 좀 눌려서 요쯤에 캔들이 와 있어. 그럼 나는 타점을 그래 나는 여기로 잡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자, 이거는 자, 원초적으로 저희가 이제 원칙적으로 초보의 관점에서 볼 때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실제 매매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의 타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제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타점을 잡을 때 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 타점을 잡을 때 어떤 타점을 잡는 게 좋냐? 이게 그림이 그려지나? 네. 자, 어떤 관점에서 보냐? 이 그림을 그리려고 했더니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자, 이건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수정하는 게 좀 어렵네요. 자, 여기 보시면 타점을 잡을 때 약간 어느 정도 이제 요 타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타점을 볼 때는 돌파 타점이라고 합니다. 돌파 타점. 뭐 다른 영역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 장대 양봉만 가지고 초보분들이 장대 양봉만 가지고 타점을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실력이 가지시고 본인 컨트롤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말한 대로 위에서 끝났으면 여기서 양봉 타점 잡으셔도 되고요. 고점에서 아니면 중간에서 타점을 잡으셔도 되고 저점에서 타점을 잡으셔도 되지만 자, 저희 같이 초보는 자, 이런 장대 양봉이 있다. 그러면 패스하세요. 넘기세요, 그냥. 당장에는. 그리고 다음날 딱 봤는데 이 타점에서 다음날인데 갭으로 떴다. 그럼 갭은 건드리지 마시고요. 이 타점에서 시작해서 쭉 빠져요. 쭉 빠지다가 자 말씀드려요. 쭉 빠지다가 고수분들은 여기서 잡을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 내려오면 잡을 거예요. 근데 자 쭉 빠지다가 자 우린 초보니까 쭉 빠지다가 어느 순간 점점 이렇게 회복을 하더니 시가를 찍고 양봉 전환하네라고 하면 여기를 타점 잡으시면 돼요. 이미 여기 갔을 때는 이만큼 올라간 뒤에 잡으시면 그거는 늦고요. 그거는 늦고 요 정도. 자, 우리는 일본 기준이니까요. 자, 일본 오늘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그 다음날 오늘 이렇게 나왔으면 오늘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날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하면 이거 제가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자, 내가 어제 양봉 타점 여기 말 그대로 양봉에서 들어갔는데 다음날 이렇게 빠졌네. 근데 요 고점을 깨지 않았어요. 그럼 들고 있어도 돼요. 근데 그 다음날 필이면 그 다음날 이렇게 깨버리네.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가 기준으로 깨버리네. 이때는 손절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고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 손절을 하시겠죠? 아니면 내가 타점을 나는 여기를 추가 매수 타점으로 보고 접근을 한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당연히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그냥 뭐 내려오든 말든 냅둘 겁니다. 별로 마음의 변동 없이. 왜냐면 매매 자체를 분할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그렇게 크게 부담은 안 느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금액에 분할을 한 거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분할이 꼭 필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우리는 타점을 여기로 잡았기 때문에 손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절한다. 근데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타점이 여기를 내가 타점을 잡았으면 살짝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타점보다 요새는 이만큼 더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날 이게 한 1% 정도 뭐 1.25% 정도 마이너스 나왔다. 원래 타점보다. 그러니까 손절하신 게 맞아요.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손절하시고 이거 어차피 교육 영상이니까 손절하시고 그 다음날 만약에 손절하시고 그 다음날 만약에 다시 여기 있어. 다시 우리 타점을 여기를 돌파해 줬다. 그럼 다시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는 다시 잡으면 됩니다. 그럼 내 타점이니까. 아,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자, 일단 상위 타점에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또 다음날 이런 식으로 빠졌어요. 다음날 또 이런 식으로 빠졌어요. 그럼 손절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빠졌으면 손절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또 올라타면 그때 잡는 겁니다. 예. 아, 손절을 몇 번 하더라도 제가 이거 손해본 거보다 그 다음날 만약에 제가 차트는 안 보여드렸는데,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흔들다가 간다기보다 사실 여기 고점에서 잡으시는 타임은 어떤 타임이 맞냐면, 자, 어떤 형태가 맞냐면, 자, 이렇게 고점에서 잡았다, 타점을. 타점을 이쪽에 잡았다. 왜 여기서 잡을까요? 갭으로 뜨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갭으로 양봉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갭으로 뛰어서 음봉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갭을 먹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요 밑으로 내려올 때 어느 정도 선까지 내려오냐. 자, 갭을 띄었다고 해볼게요. 아니, 너무 이거는 캔들하고 맞지 않는 설명이긴 한데 제가 좀 설명하는 김에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렇게 갭으로 떴다가 음봉으로 쭉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쭉 빠졌다가 제가 말했어요. 종가 기준이라고. 자, 했는데 여기서 팔아도 돼요. 갭으로 떴으니까 팔아도 되고, 아니면 버텼어. 버티면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간 타점, 지금 제가 이거 낮추지는 않았지만 여기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자, 요게 이제 중간 타점 얘기할게요. 자, 중간에서 타점 잡으신 분들은 언제? 자, 이렇게 내려온다. 다음날 내려온다. 잡는 겁니다. 종가에. 우리가 단타하는 거 아니니까 종가에 잡으시면 돼요. 그럼 다음날 어떤 그림이 맞냐? 이렇게 됐다고 해볼게요. 다음날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좀 영상 만들어야 되는데, 다음날 어떤 그림이 맞냐면, 자, 갭으로 이렇게 빠져서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한 번에 쭉 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 장대 양봉이라고 하는 건 고점이잖아요. 고점. 고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신고가 영역이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신고가 영역이 아니라 저기 중간이나 바닥, 앞전에 매물대가 좀 쌓여 있는 상태에서 나왔던 장대 양봉이다라고 하면 이런 그림보다는 또 다른 그림이 더 많이 연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하는 이건 신고가 영역쯤에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장대 양봉 매매하실 땐 타점을, 자, 고점에서 잡냐, 중간점에서 잡냐, 저점에서 잡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그 내용이 좀 중요해요. 자, 일단 여기서 보시면, 자, 장대 양봉에서 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점을, 자, 여기 마지막 노란색 돼 있는 요 저점에서 타점을 잡을 거다라고 하면 기다리세요. 하면 내 거 아닌 거고. 장대 양봉 출현하는 거 하루에 엄청 많거든요. 그냥 거기에다가 치기만 해도 돼요. 오늘 뭐라 해야 되지? 상한가라고 검색만 하셔도 나와요. 상한가라고 주식에 자, 여기다가 그냥 상한가라고만 치셔도, 상한가라고만 치셔도 이렇게 나옵니다. 상한가, 하한가. 아니면 뭐 오늘의 뉴스라든 이슈라든 이런 거 하면 나오니까요. 자, 그걸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장대 양봉이 출현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나는 타점이 여기로 잡았으니까 그냥 기다리시면 되고요. 아니면 오늘 상한가 나온 것도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셨다가 한 일주일이나 아니면 뭐 2주 있다가 한번 보셔도 되고, 아니면 계속 보고 계셔도 되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고 계시면 됩니다. 아니면 검색기 만드실 수 있으신 분들은 검색기 뭐 5거래일 혹은 20거래일 뭐 아니면 뭐 30거래일 안에 뭐 거래량 얼마 이상, 그 다음에 캔들 몇 프로 이상, 뭐 등등, 아니면 이평선의 몇 프로 이상 뭐 등등 검색기 만드실 수 있으신 분들은 그런 수식을 넣으셔서 간단하게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영상을 제가 자꾸
딴 데로 새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장대 양봉이 생겼다라고 하면, 자, 지금부터 좀 빠르게 갈게요. 자, 저점 라인이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내려올 때 기다렸는데 여기가 음봉이고 여기서 양봉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띠 아니에요. 내려올 때 눌림, 이거 눌림 아닙니다. 띠. 자, 우리가 눌림이라고 하면 내려오니까 이렇게 눌렸구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쭉 눌러줬으니까 눌림이라고 하면 눌렸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 타점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자, 아닙니다. 눌림이라고 하는 건 계속 내려가고 있죠. 추세 자체가 이렇게 하방으로 쭉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하방으로 내려가는 추세가 어떻게 돼요?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얘기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내려오다가 여기 타점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탈을 해줘야 돼요. 저점 타점에서 이탈을 해줘야 돼요. 저점 타점에서. 자, 빠지다가 양봉 나왔어. 아닙니다. 띠 아니에요. 빠지다가 양봉 나온 거 띠 아닙니다. 왜? 흐름이 추세가 바뀌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얘가 내가 타점이 저 아래인데 그래요. 얘가 막 위로 올라왔다라고 하면 우리 타점이 아니니까 안 들어가면 되겠죠. 아니면 어느 정도 센스가 있거나 눈치가 있으시거나 차트를 보실 수 있는 분은 흐름이 바뀌나? 그리고 다음날 봤더니 또 양봉이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네. 그리고 양봉의 크기가 제가 이제 상승 인태형도 이제 나중에 캔들 영상 올릴 거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흐름이 바뀌었고 전에 있던 고점도 깼고 등등.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하셔도 돼요. 자, 그렇지만 자, 우리가 종가 기준으로 타점을 잡을 때는 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캔들이 여기까지 종가 밑으로 이탈을 했다가 양봉으로 종가를 돌파해 줄 때, 돌파 그리고 회복 이렇게 끝났을 때, 자, 위치가 어디죠? 이탈을 한 겁니다. 자, 종가 밑으로 이탈을 했다가 저 어디까지 내려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내려갔다가 일봉입니다. 일봉 종가에 장대 양봉 캔들의 저점을 돌파를 해줬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타점으로 잡고 들어가면 된다. 요게 타점에, 자, 제가 말하는 건 100%가 아니고 확률이 높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손실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왜? 위에서 잡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약에 15%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잡았다. 그럼 난 손절을 못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15%인 거예요. 더 빠졌다 하면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근데 반대로 빠졌다가 올라올 때 잡는다. 올라온다는 건 뭐예요? 매수세가 더 세다는 거고, 흐름 자체가 빠지던 흐름과 시장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 소리랑 시장이 뭐라 해야지? 양전으로다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양전 전환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하면 우리 초보가 느낄 때도 지금 시장이 좋고 흐름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지, 양봉 전환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흐름이 안 좋아, 시장이 안 좋아 라고 생각하진 않으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봉 전환을 했다 그러면 시장이 좋아지고 있고, 기존에 장대 양봉의 저점을 돌파해주고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하면 흐름이 어떻게 돼요? 이제 흐름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양봉 전환했을 때 이때 타점을 잡는 겁니다. 근데 다음날 또 빠졌어. 그럼 손절해야죠. 손절하고 다음날 또 들어왔어. 그럼 다시 잡아야죠. 그러면 나는 이거 솔직히 여기서 잡는 것보다 더 확실한 데서 잡고 싶어 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다음날 양봉이 있고 양봉이 또 생겼어. 그럼 난 이때 잡으셔도 돼요. 타점을 돌파하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 캔들 위로 종가를 만들어준다, 이때 하겠어 라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 돌파를 했잖아요. 다음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놓치는 거예요. 우리 단타하는 거 아니니까. 여기 있다가 이게 갔다가 빠질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건 단타죠. 그러니까 여기서 종가에 들어갔다가 다음날 이게 빠지면 손절하는 거고, 혹시 오르면 이렇게 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오를 수도 있다. 중간 각선을 뛰어넘고 기존의 앞에 장대를 뛰어넘고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다. 근데 보통 여기 거예요. 여기 요 정도 요거 장대 응병이 15%였으니까 7% 정도 이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겠죠. 요거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럼 난 또 다시 빠지면 사야지.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그럼 난 또 빠지면 사야지 라고 해서 좀 여기 음봉 나오면 기다렸다가 제가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들한테 좋은 겁니다. 네, 시간은 걸려도. 자, 음봉 나오는 걸 기다렸다 난 빠지면 사야지. 근데 이렇게 음봉, 또 음봉, 또 음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언제 사실 거예요? 다시 또 이탈했다가 들어와 주면 그때 사면 더 확실하죠. 쌍바닥이니까. 근데 이것도 타점이 맞긴 한데 이 타점을 잡으셔도 돼요. 어차피 장대양봉의 타점이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이거는 힘이 그만큼 죽었다는 것에 대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요 다음 캔들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 갭으로 이렇게 뜰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음 날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보통 이렇게 가는 경우에 갭으로 이렇게 띄어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언제 어떻게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을 내가 이 캔들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흐름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는 단지 그냥 저 바다에 있는 그 파도에 그냥 휩쓸려가는 하나의 그냥 돛담배 아니면 종이배 정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어떻게 갈지 몰라요. 밀물일지 썰물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바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습등을 해야 됩니다. 일단 바다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 파도에 휩쓸려 갈 때 내가 만약에 이 파도가 너무 세서 썰물이 다 빠진다 라고 하면 내리면 되는 거고 밀물이다 매수가 막 들어온다 그러면 같이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준비는 좀 많이 했지만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바다 이 저점에서 타점을 잡을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회가 적을 수는 있으나 캔들 타점 중심의 캔들의 장대 양봉 캔들의 타점 상, 중, 하 중에 그나마 안전할 수 있다. 왜? 이미 빠질 만큼 빠지고 반등하는 자리, 올라와서 돌파하는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할 수 있다. 그나마라는 건 뭐냐면 확정 질 수는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저점 타점. 그럼 아까 고점 타점도 얘기했고 이제 중간 지점 타점도 이제 설명드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준비 진짜 많이 했는데 아깝네요. 진짜 준비 많이 했어요. 보면 제가 성격이 이런 걸 기다리는 이렇게 다 그러니까 다 했는데 아쉬워서 그러니까 한 번 더 얘기하면 자, 장대양봉 시가 여기 시가 제가 저점이라고 했는데 자, 시가가 맞는 말이겠죠. 자, 장대양봉의 시가를 이탈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와서 빠지면 이게 이제 V자겠죠. V자로 쭉 반등이 나와서 돌파를 해주면 시가 돌파를 해주면 여기가 타점이 된다. 요 내용이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림으로 보셨기 때문에 아마도 확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 나는 그래도 너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놓칠 순 있어요. 놓칠 순 있지만 나는 그래도 불안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올라온 거 확인하고 자, 여기서 타점 잡고 다음날 이렇게 빠지더라도 자, 손절 라인 안 왔으니까 손절할 필요 없겠죠. 빠지더라도 갖고 있다가 뭐 다음날 쭉 가는 걸 가거나 또는 이날 안 들어가고 다음날 빠졌으니까 다행이다 빠졌다 안 들어가기 다행이다. 그리고 다음날 또 양봉 올라와주고 지지 확인. 즉 여기서 우리가 이거 뭐라 그러냐면 이거 뭐라 그러지? 이렇게 횡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횡보 라인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때 나는 횡보를 보고 들어갈 거야. 여기를 다지는 걸 지지를 다지는 걸 보고 들어갈 거야 라고 하고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솔직히 죄송한 얘기인데 주식 매매 하시는 거잖아요. 투자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뭐 이거 1년 2년 3년 갖고 가실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캔들을 볼 때 자 참고하시겠지만 자 지금 타점 잡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매매를 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매매는 약간의 반은 확률이고 또 도박성도 살짝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면 파는 거고요. 올라가면 산다. 내가 이런 계산, 그러니까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때 무조건 접근, 이때 무조건 판다. 이게 이제 연습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 연습하시라는 거고, 그게 되셔야지 여기서 나는 지지 확인하고 들어갈 거야. 뭐 안전한 건 좋습니다. 지지를 확인하고 들어간다는 건 반대로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내용은 뭐냐?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게 돼요. 뭐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쭉 가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한 달 반 또는 2달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상승한다라고 하면. 근데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횡보한다라고 하면 보통 빠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횡보하다가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내가 언제 돌아갈지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하면 타점을 잡는 거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시가를 돌파했으면 잡는다. 이탈하고 돌파. 아셨죠? 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중간, 자, 양봉의 중심값. 자, 양봉의 중심값을 타점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자, 요거 그림을 그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빠졌다가 양봉의 중심값보다 캔들이 빠졌다가 올라오면 잡으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캔들을 그려서 아마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다음날 이런 식으로 빠져요. 이런 식으로 쭉 빠졌어요. 그러면 중심값보다 빠졌죠, 캔들이. 그죠? 캔들이 중심값보다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게 왔어요, 안 왔어요? 온 거죠. 어떻게? 이 중심값을 돌파하면 나는 타점을 잡을 거야. 근데 다음날 이렇게 돌파를 해줬어요. 이렇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좀 이렇게 흔들다가 이렇게 돌파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린 이게 타점이 되는 거예요. 이걸 타점으로 잡고 가면 된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다음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물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손절하는 거고. 아니면 분할 매수하셔도 돼요. 중심값부터는 1차 매수를 하고요. 여기서 1차 매수를 하고 다음날 또 떨어졌네. 다음날 이게 또 떨어졌네. 이렇게 또 떨어졌네. 그러면 자, 여기서 매수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탈을 해줬죠. 그리고 뭐 계속 이탈하겠죠. 뭐 이탈하거나 들어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탈을 막 했어요. 여기서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여기 타점을 돌파할 거냐. 그러면 이때 매수 타점을 잡는다. 타점 아시겠죠? 정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고요. 제가 설명을 아무리 못한다고 해도 되게 진짜 캔들, 그러니까 차트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정말 중요한 타점이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올 때 잡는 게 아니고요.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잡는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와, 이만큼 빠졌으니까 10% 빠졌으니까 지금 사면 될 거야. 지금 물타기 하면 될 거야. 난 지금 이게 분할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해서 난 여기서 하면 돼. 아닙니다. 이게 요만큼 빠지니까 분할 매수 해야지. 분명 맞는 얘기예요. 분할 매수 여기 빠졌으니까 말아 올려주면 잘 한 타점이 맞아요. 그런데 자, 더 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더 빠질 때를 생각하면 더 빠졌다. 근데 복귀 여기까지 안 올라온다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우리가 손절 라인을 마련을 해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하실 때는 손절 타점을 잡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분할 매수 하실 때는 그 아래, 요 전에 생겼던 똑같은 양봉이 있을 거예요. 올라오던 양봉. 그 양봉에 시가든 고가든 중가든 똑같이 손절 타점을 잡아 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떨어지면 손절하는 거고, 예를 들면 요 장대 양봉이 처음엔 요 위로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얘가 올라갔어요. 저 올라가서 장대 양봉을 너무 많은 거를 하네.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다음날 이렇게 장대 양봉이 생겨서 올라갔습니다. 쭉 올라갔어요. 올라갔으면 얘가 이제 그 밑에 장대 양봉이 되겠죠. 그러면 나는 손절 라인을 여기로 잡으셔도 되고요. 한마디로 지금 장대 양봉의 시가, 여기 시가, 아니면 중가, 이 중심값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돼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위로 보면 여기 있죠. 여기서 보면 위로 보면 여기서 이제 음봉이 쭉 떨어진 겁니다. 음봉이 쭉 떨어진 거예요. 이게 상단에 있다고 치면 그럼 여기서 음봉이 이렇게 쭉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저 음봉이 쭉 떨어져요. 여기까지 손절 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손절 안 하고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서 또 뭐 이런 음봉이 또 생기고 뭐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음봉이 또 생기고 했는데 여긴 안 닿았어. 그럼 손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음봉값이 갑자기 양봉이 쭉 터져요. 그럼 이 양봉이 이쪽에서 올라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거를 기준으로 볼 때 이걸 위에 있는 장대양봉이 또 터졌다라고 보면, 그죠? 기준이 또 올라오겠죠?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올라왔으면 여기가 이제 2차 매수 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1차 매수 타점, 2차 매수 타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쭉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기가 저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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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런 상태였고 쭉 이탈을 해줬다가 이렇게 이탈을 해줬다가 저점을 이탈을 해줬다가 이렇게 쭉 올라왔다. 그럼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된다. 2차 매수 타점이 된다. 1차 매수 타점, 2차 매수 타점. 그럼 나의 평단가는 어디냐? 여기가 되겠죠? 뭐 여기서 샀으면 뭐 좀 위일 수도 있고. 그럼 얘가 그 다음날 만약에 그 다음날 여기서 돌파 안 할 수도 있고 돌파를 해줬다라고 하면 나는 수익권이잖아요. 이절은 이후에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중간으로 잡으셨을 때 중심값의 타점은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신 위아래로 이렇게 위아래로 이탈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장대응분 시가를 손절 잡고 잘 버텨야 한다. 그러니까 시가 손절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시가를 2차 매수가로 잡으셔도 돼요. 근데 기왕이면 손절이 2차 분할 매수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손절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절했다 다시 사더라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뭐 물타기 하고 비중 더 늘렸으니까 여기서 수익 나면 더 되지 않냐? 아니요. 비중이 느는 만큼 조금이라도 본전 오면 팔게 돼요. 근데 비중이 없으면 그래 얼마나 더 가냐? 손해 봐도 얼마 안 되지 하면서 이게 10%가 가든 20%가 가든 30%가 가든 버틴다니까요. 익절 타이밍을 모르시면. 근데 비중이 많이 타면 못 버텨요. 본전 오면 무조건 팔라 그래요. 본전이 안 와도 팔라 그래요. 근처만 와도 팔라 그래요. 우리 초보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손절하시고 올라오면 다시 탄다. 아니면 장대양봉 있는 걸 찾으셨으면 장대양봉 밑에 이렇게 캔들이 상주하고 있다? 장대양봉 밑에서 이렇게 캔들이 막 놀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럼 이거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다음날도 보고 계속 보시다가 장대양봉 쭉 출현을 해. 그러면서 전 고점, 이 장대양봉의 이 고점을 돌파를 하네? 그럼 그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니까. 누군가한테는 지금 나는 되게 저점에서 산 거예요. 내가 처음 여기 장대 양봉에 중심값을 넣고 갔잖아요. 내가 볼 때 지금 여기 올라온 여기서 산 사람은 저보다 낮은 가격에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저는 여기 오면 손절하고 올라오면 다시 잡고 이게 나아요. 여기서 이만큼 빠져가지고 여기서 이만큼 빠져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5%일지 마이너스 6%일지 모르잖아요. 그죠? 저는 근데 여기서 마음 졸이면서 이 아래에서 몇 개월을 있을지 몇 주를 있을지 먼저 졸이다가 이렇게 하다가 또 여기 올으니까 이제 드디어 분할 매수했다라고 근데 올라가다 다시 또 빠져요. 그냥 찍고 약 올리듯이 빠져요. 그리고 한 2, 3년 걸려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손절은 그냥 칼같이 하시는 게 낫다. 분할 매수 좋은 말이긴 한데 초보한테는 좋은 말 아닙니다. 초보한테는 분할 매수가 독입니다. 독. 자금이 묶이는 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점. 네. 계속 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영상을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새벽이에요, 새벽. 그래서 시간 봤나요? 보시면 이제 지금 9월 3일 새벽 1시 20분 자야죠. 더 많은 내용은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준비를 할게요. 준비한 건 많아요. 이거 보면 준비는 많이 했는데
글쎄요. 지금 시기에 이걸 올리는 것보다 제가 차라리 다른 캔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많이 영상 올린 뒤에 이걸 올리는 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매매하시는데 오히려 이게 여러분들의 그 계좌를 불리는 역할이 아니라 마이너스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양봉 종가 돌파 타점은 첫 번째 선택. 다음 매물대 저항 위치를 알 때 한다. 다음 매물대라는 건 이거는 앞전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다음 매물대 저항 위치. 그러니까 요 위에 이게 신고가 영역이 아니라 그냥 저점에서 돌파해서 올라오는 영역이다라고 하면 그 앞전에 매물대가 있습니다. 앞전에 횡보를 많이 한 구간을 그냥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영상 올릴게요. 횡보를 많이 한 구간. 횡보를 많이 한 구간, 그 구간이 매물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매물대 영상도 올릴 겁니다. 박스권 잡기, 매물대 찾기, 거래량 보기, 그 다음에 세력주 찾기 뭐 이렇게 영상 앞으로 올릴 계획이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매물대 저항 위치를 알 때 우리가 익절 타이밍, 이게 익절 타이밍이거든요. 익절 타점이거든요. 매물대 저항 위치가. 그리고 선택이 단타 타점에서 가능하다. 단타 타점에서 가능하다. 정고점을 돌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더 단타 관점에서 다시 한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돌파할 때, 신고가 돌파할 때 이 고점에서 양봉 종가 돌파 타점이라고 되어 있죠. 돌파 타점을 들어가신 거. 우리가 지금 한 거는 처음에 한 건 여기 뭐냐 고가, 그 다음에 저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작가 그리고 중간 가격 여기에 대한 타점을 얘기했는데 자, 마지막 종료는 종가 타점을 잡을 때는 다음 매물대 저항 위치를 알 때랑 그 다음에 단타 하실 때 타점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돌파할 때 그리고 손절은 양봉 종가 지지 못하면 양봉의 종가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봉의 종가를 지지 못하면 손절한다. 손절 못할 때는 장대 음봉 요거랑 똑같은 걸 맞을 수 있다. 이게 쭉쭉 우리가 폭포라고 그러죠. 낙폭이라고 하는데 쭉쭉 떨어지는 거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안 생길 거야 라고 하는 바램으로 버티시면 추후에 진짜 몇 년 동안 계좌가 잠길 수도 있습니다. 묶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거 하나 보여드리고 갈게요. 손절 라인 고점 타점을 여기로 잡으신 분들은 손절을 고점에서 종가에서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손절 라인은 그래 요거는 뭐 알아서 잡으세요. 요거는 캔들에 여기서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여기 너무 높게 만약에 30%막 상한가 나왔다, 막 25% 나왔다라고 하면 중간가까지 손절 라인을 잡기가 이렇게 손절 라인을 잡기가 너무 시세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영역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 나온 양봉의 시가를 손절 라인 잡는다. 이렇게 기준을 내가 정하시면 돼요. 기준을 내가 정하면 돼요. 꼬리를 잡는다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다음날 나온 양봉의 꼬리 저가를 손절 라인 잡는다. 언제? 마감 때. 뭐라 하지? 종가 때. 일 종가 때. 장중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장중에 만약에 진짜 이렇게 떨어지면 팔아야죠. 근데 이렇게 말아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힘을 보셔야 돼요. 그럼 거래량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캔들 말고 나중에 종합적으로다가 차트 분석할 때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손절 라인은 이렇게 캔들의 꼬리, 그 다음에 중간 가격, 그 다음에 시가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이 너무 중요한 영상이다 보니까 이거를 좀 나눠서 타점별로다가 영상을 좀 분할해서 추가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쉽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요 타점에 대해서 분석을 타점 뭐 시작가, 그 다음에 중간가, 그 다음에 종가 기준으로 장대양봉 타점 잡기 해가지고 시작가, 중간가, 여기 종가 기준으로 타점을 별도로 영상을 새로 또 만들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보는 영상으로 요거 한번 훑어봤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타점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지 않으실까. 거기에 뭐 익절 타점까지도 넣을 수 있으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캔들을 보고 타점을 잡는 영상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영상 부족하지만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랑 의견이 조금 틀리셔도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만 이렇게 좀 너그러이 생각해 주시고요. 네, 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 동키였습니다.